안녕하세요. 오해 공부방입니다. 컴활 2급 1과목 컴퓨터 일반 2022년 7월 4일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자, 1번 안티 엘리어싱, 2번 렌더링, 3번 인터레이싱, 4번 메조틴트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자, 렌더링 설명 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입니다. 자, 밑에 보이는 예제처럼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렌더링입니다. 자, 다음 2번이요. 다음 중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2번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G, JP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한다. 3번 파일 크기가 작아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4번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자, 그림 보시면요. JPG와 그 다음에 PNG 파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JPEG은 용량부터가 작죠. 그리고 PNG는 용량도 JPEG에 비해 훨씬 큽니다. 자, 비교를 해보자면요. JPEG은 압축 형식이므로 디테일을 일부 희생시켜 파일 크기를 줄입니다. 이 점은 카메라, 메모리 카드의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공유할 때 유리합니다. GIF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며 색수가 제한된 웹 그래픽, 투명 배경 또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작은 용량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PNG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므로 이미지 디테일 손실이 전혀 없고 결과적으로 JPEG 형식보다 더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파일 크기는 JPEG에 비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1번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한다. 3번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사용한다. 4번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이거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하여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각 회선을 통한 통합 관리하는 장비이다. 2번.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 3번.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4번.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장비이다. 입니다. 자, 보시면요. 라우터에 대한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라우터는 패킷의 위치를 추출하여 그 위치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며 이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로 전향시키는 장치이다. 중요한 거는요. 최적의 경로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때 최적의 경로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통신이 가능한 경로이므로 이것이 최단 거리일 수도 있지만 돌아가는 경로라도 고속의 전송로를 통하여 전달이 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기 2번에 보시면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장비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5번이요. 다음 중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해야 할 TCP/IP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어댑터 주소, DNS 서버 주소 중 무엇일까요?
자, 고정 IP 사용자 방식은요, 인터넷을 수동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정해야 할 TCP IP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 서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댑터 주소는 아니겠죠.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보기 1번 컨트롤 ESC는요 시작 메뉴를 표시한다. 2번 Shift F10 키는요 선택한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3번 Alt Enter는요 선택한 항목 실행입니다. 그리고 4번 윈도우즈와 그리고 E 키는요 탐색키 실행이다 라고 했는데요.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선택한 항목 실행이라는 게 있죠. 자, 볼까요? 자, 엔터만 입력해도 선택한 항목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굳이 Alt 엔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lt 엔터는요. 선택한 항목에 속성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이요. 다음 중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한 정보 전송 방식은 1번 단방향, 2번 반이중, 3번 전이중, 4번 양방향이 있는데요. 정보 전송 방식은요, 일단 크게 단방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방향은 반이중과 전이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단방향은 데이터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한정돼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라디오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중에서는요. 반이중과 전이중이 있는데요. 반이중은 방향 전환은 가능합니다. 송수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동시 양방향은 불가하는 것. 예를 들어 팩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이중은 동시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바로 휴대폰, 전화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한쪽 송신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단방향 통신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이요. 다음 중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패치 버전, 알파 버전, 트라이얼 버전, 프리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업데이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패치, 수정 또는 개선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지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미 발표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발견된 사소한 기능 개선 또는 버그나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발자가 내놓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단어 때문에 패치 버전이 맞습니다. 자, 다음 9번이요. 다음 중 차세대 웹 표준으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엑스 없이 웹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언어는 입니다. 자, 1번 XML, 2번 VRML, 3번 HTML5, 4번 JSP입니다. 자, 보기는요. 자, HTML5는요.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엑스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HTML5입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2번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어서 놓으면 복사가 된다. 3번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복사가 된다. 4번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라고 했는데요.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연결 만들기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바로가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아무 조합키가 없이 그냥 바로
드래그만 해도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Alt키를 누르고 드라이브로 옮겨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음 11번이요. 다음 중 윈도우즈의 에어로피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일단 에어로피크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로피크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업에서 보고 있던 것을 한 번에 바탕화면으로 가는 것을 에어로피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설명 볼게요.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보기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3번.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예, 답은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모든 창을 일일이 최소화할 필요 없이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더라도 에어로피크 버튼만 누르면요. 바로 바탕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이요.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에서 가로채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을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 수신자 측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가로막기고요.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도청 및 몰래 보는 행위가 가로채기입니다. 그리고 3번 전송된 원래의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변조하는 행위를 수정이라고 하고요.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가로채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13번이요. 다음 중 윈도우즈의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입니다. 자, 1번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여 두 대의 모니터에 화면을 확장하여 표시할 수 있다. 2번 돋보기를 사용하여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하여 크게 표시할 수 있다. 3번 내레이터를 사용하여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설정할 수 있다. 4번 키보드가 없어도 입력 가능한 화상 키보드를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 중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그럼 접근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설정 사항으로 컴퓨터 보기,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 기타 입력 장치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커서 및 포인터, 돋보기, 색상, 필터, 고대비, 내레이터, 시각인데요. 예, 잘못 나왔네요. 그리고 청각, 오디오, 선택 자막,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음성 명령, 키보드, 마우스, 아이 컨트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과 4번은 모두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1번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입니다. 1번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여 삭제한 경우.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 키로 삭제한 경우. 3번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 4번 휴지통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0MB로 설정한 후 내문서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휴지통에 넣자마자 복원이 안 되고 바로 삭제되는 경우인데요. 한 개는 휴지통에 들어가도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지만 삭제가 되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저희가 휴지통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삭제되지는 않죠. 하지만 예제 2번, 3번, 4번은요.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자마자 삭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DVI, 2번 HDMI, 3번 USB, 4번 IEEE 1394입니다. 자,
HDMI는요, 비압축 방식의 디지털 비디오와 오디오를 동시에 인터페이스 규격에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HDMI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이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이다. 2번.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장치이다. 3번. EEPROM의 일종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4번. 중앙처리장치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이다. 그럼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캐시 메모리는요, CPU와 주기억 장치, CPU는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느리기 때문에 둘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의 수행 속도는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때문에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의 빠른 기억 장치인 캐시 메모리를 CPU 가까이에 두고 다음에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네,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가 바로 캐시 메모리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이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2번 비충격식이라 비교적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는 빠르다. 3번 인쇄 방식에는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 등이 있다. 4번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사실 1번과 2번과 4번이 딱 레이저 프린터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네, 다음 아래는 노트북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기억에 입력되어 있는 인텔 코어 i5 8세대가 메모리 종류와 용량인지부터 해서 4번까지 있습니다. 정답을 볼까요? 자, 먼저 기억에 대한 설명은요. 프로세서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2번 인텔 UHD 그래픽 620은요. 그래픽 카드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디귿 16기가 DDR4 램은요. 램의 종류와 용량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SSD 256기가는요. 저장 장치 종류와 용량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19번입니다. 다음 중 소형화, 경량화를 비롯해 음성과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몸에 착용하는 이라는 것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웨어러블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 규약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라는 것만 보더라도요, HTT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HTTP는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통신 규약, 하이퍼텍스트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1과목에 대한 해설을 마쳤고요. 2과목에 대한 것도 바로 또 다음에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